현재 사업자 대출에 대한 시중금리가 약 7에서 8%를 육박을 하는데 무려 2.5%의 고정금리로 2억을 빌려준다. 이건 대출이 아니라 거의 국가에서 주는 선물 같은 개념입니다. 저는 올해만 하더라도 약 150건 가까이의 이 청년 창업 자금에 대한 승인을 이끌어냈었고요. 단순히 이론만 떠드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심사위원들이 어떤 포인트에서 가점을 주는지 직접 보고 겪은 사람입니다. 오늘 영상은 15분 정도 길게 이어질 겁니다. 하지만 이 15분이 여러분 인생의 15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합격률을 5배 이상 끌어올 수 있는 실전 기술,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챕터 1. 왜 90% 가까이가 서류 심사에서 광탈을 할까? 먼저 여러분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부터 짚어볼게요. 실제 하루에도 이 수십 통씩 상담 전화가 들어오는데 대부분이 저 카페를 하려고 하는데 2억 이상이 가능할까요? 또는 음식점을 창업 준비 중인데 이게 지원이 가능할까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세요. 하지만 정답은 그 상태로는 절대 안 된다입니다. 중진공, 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중진공이 돈을 빌려줄 때는 딱 두 가지를 봅니다. 첫째, 이 사업이 고용을 창출할 수가 있는가? 그리고 둘째, 이 사람이, 이 사업자가 돈을 갚을 수 있는 혁신적인 고유 기술이 있는가? 자, 단순히 남의 기술인 프랜차이즈로 운영을 하는 도소매나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중진공 측에서 봤을 때는 고유 기술이나 아이템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망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제가 안 되는 것도 되게 만드는 업종 믹스 기술을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할 겁니다. 네, 그럼 이어서 챕터 2, 심사위원에게 가점 받는 업종 믹스 기술. 이 업종 믹스 기술이라고 하는 게 오늘 영상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업종이 이 비선호 업종이라고 하더라도 정부 선호 4대 업종과 믹스를 하게 되면 합격에 대한 가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부에서 선호하는 4대 업종이라는 뭘까요? 바로 첫째, 제조업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직접 제조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내가 직접 디자인하고 레시피를 만든 거를 외주 공장에다 의뢰하는 OEM 방식을 포함시키는 겁니다. 둘째는 IT 또는 플랫폼업입니다. 내 가게를 홍보하는 앱이라든가 예약 시스템을 직접 기획하고 계시다면 IT 기업으로 분류될 수가 있습니다. 셋째, 콘텐츠. 유튜브나 시각 디자인에 대한 요소를 사업의 핵심 마케팅 툴로 활용하는 콘텐츠 기업의 면모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넷째, 친환경 또는 ESG. 자, 지속 가능한 친환경 소재를 강조하시면은 정부 정책 방향과 굉장히 일치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실제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님께서 카페를 운영할 거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대부분 탈락하는 버전 같은 경우에는 커피를 팔고 있으며 이 고퀄리티에 대한 원두를 사용을 합니다. 와 같이 이런 실질적으로 원두에 대한 그런 퀄리티라든가 또는 서비스에 대한 이런 차별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게 되세요. 하지만 합격하는 버전 같은 경우에는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디저트 제조 및 로컬 콘텐츠 플랫폼을 운영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업계획서를 짜는 순간 여러분들의 경쟁력이 급격히 높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믹스 방법이 어려우시다면 제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링크를 남겨드렸어요. 상담 신청해 주시면 제가 직접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챕터 3, 숫자로 증명하는 사업화 논리입니다. 서류 통과하게 되시면은 발표평가에 들어가게 되고요. 발표평가에서 심사위원분들이 대개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매출은 어떻게 낼 생각인가요? 자, 여기서 단순히 열심히 마케팅을 하겠습니다 라고 답하는 순간은 탈락이고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수치 3가지만 제대로 작성을 하셔도 심사위원의 태도가 180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준비된 창업자는 숫자로 말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첫째, 시장 규모. 내 사업이 타겟팅하는 시장이 정확히 몇 억, 몇 조 원의 규모인지 제시해야 됩니다. TAM, 전체 시장에 대한 규모를 작성을 해야 되고요. SAM, 내가 실제 접근 가능한 시장을 작성을 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SOM, 현실적으로 확보 가능한 시장. 이 세 가지에 대한 수치를 명확히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어서 두 번째, 경쟁사 분석입니다. 예를 들면 A 업체의 상품 또는 서비스에는 이러이러한 단점이 있고 나는 이거를 보완을 해서 시장 점유율 5%를 가져올 계획입니다. 이러한 구체성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CAC와 LTV인데요. CAC 같은 경우에는 고객 한 명을 데려오는데 얼마를 쓸 것인가에 대한 용어입니다. 그리고 LTV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고객이 우리에게 얼마를 벌어다 줄 것인가에 대한 수치적인 문구인데요. 자,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고객 한 명당 3만 원의 마케팅 비용을 쓰고 그 고객이 평균 50만 원을 소비합니다. 자, 1년에 1000명을 확보하면 약 4억 7천만 원이라는 매출이 발생을 합니다. 자, 이런 정도의 디테일이 있어야 준비된 창업자로서 인정이 되시고요. 최대 2억 원을 승인해 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머릿속에만 있는 계획을 이 돈이 되는 수치로 번역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챕터 4. 나홀로 혁신은 도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말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세상에 없는 신박한 아이템이면 합격률이 높을 줄 아시는데 하지만 늘 결과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진공은 꽤 보수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세상에 없는 건 데이터도 없다는 뜻이고 이 데이터가 없으면 위험하다라는 걸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실제 진정으로 승률이 높은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기존 시장의 페인 포인트, 즉 불편한 점을 해결한 개선안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건 이미 있는 시장인데 사람들이 이러한 점을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술적으로 이 불편한 사항을 부분적으로 보완을 했습니다. 이런 게 바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합격 시나리오입니다. 즉 완전한 무에서 시작하지 마시고요. 검증된 유에서 시작하는 걸 권유드립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청년 창업 자금에 대한 합격 3가지 핵심 기둥을 알려드렸습니다. 핵심 3가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첫 번째, 업종의 한계를 믹스 전략으로 뚫을 것. 비선호 업종도 제조, IT, 콘텐츠 등에 대한 아이템들과 같이 결합을 하면 합격권에 대한 진입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감정이 아닌 데이터로 설득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TAM, SAM, SOM, 그리고 CAC, LTV 등등 숫자로 말할 수 있는 창업자가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모험하는 것보다는 개선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검증된 시장의 페인 포인트를 해결하는 개선안이 가장 안전합니다. 네, 2%대 금리로 2억을 받는 기회는 흔치 않습니다. 국가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똑똑한 청년들은 서류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민은 늘 승인만 늦출 뿐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내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방법과 사업계획서 작성이 막막하시다면 주저 말고 아래 무료 상담 링크를 통해서 문을 두드려 주세요. 여러분들의 창업 성공 제가 끝까지 돕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랏돈 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